관광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 사항을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과장 이명혜입니다. 관광가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홍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김현석 철학동 개발 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 홍보 담당입니다. 김지웅 관광축제 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 관광입니다.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관광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1,4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연도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17년 대중교통 안내 시스템 구축, 속초 해수욕장 특설 무대 조성, 2018년도 광역 투어버스 운영, 2019년 속초 해수욕장 정문 광장 정비 및 청초호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중단 후 올해 재개한 권역 거점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여행자 카페 운영 및 숲속 마켓 운영 2개 사업과 광역 투어 사업으로 속초시 관내 3개 여행사에서 상품을 기획, 운영하였으며 올해 6월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개별 여행객 및 소규모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과 연계하여 내국인 대상 통합 패키지 관광 상품을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 관광 조직 교육 지원 사업은 지역 내 관광 사업자, 로컬 크리에이터, 관광 2대, 지역 관광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 관광 소식지 발간, 지역 관광 조직 구성원 대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권역 내 사업 결과를 되돌아보고 성과를 평가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2권역 관광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의 사업비는 40억 2,200만 원으로 길이 400m의 부교와 영랑교 인근에서 속초 의료원 구간까지 800m의 수연 데크, 조류 관찰대를 포함한 야외 학습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12월 공유수면 점사형 협의를 완료하고 21년 1월 조성사업 착공 및 공사 중지와 2월 빛공유 저감 방안을 포함한 경관 조명 실시 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3월 조류 모니터링을 포함한 해양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공사도 3월 재개하였습니다. 5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및 경관 조명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7월 정례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을 8월에 준공을 마치고 9월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2020년부터 2021년 추진 실적입니다.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은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활동 여건 조성을 통해 관광 복지를 실현하고 장애인, 고령층,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 계층의 제약 없는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공모 사업의 속초 해수욕장과 아바이 마을 2개소가 선정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사업장별 유관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완료, 올해 1, 2월에는 건축, 전기, 조경 설계 용역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한국표준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컨설팅 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속초 해수욕장과 아바이 마을 공동 추진 사업으로는 열린 관광지 리플렛 제작, 점자 가이드북, 촉지 음성 안내판, 휴대폰에서 인포디오 앱을 활용한 관광지 위치 기반 오디오와 수어 기능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6월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속초 해수욕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남문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치 변경, 주차장에서 관광지 무장애 동선 개선, 정문 및 남문 장애인 압력 화장실 구분 설치 및 규격 개선, 송림 내 펜스 철거 후 안전벽 설치와 산책로 정비,
송림내 야간 산책로 동선 조명 시설과 포켓 쉼터 2개소 조성, 백사장과 수중에서도 이용 가능한 해변형 휠체어 3대를 주문 제작하여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이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에서 요동치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목표 경사로를 조정하여 휠체어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동치 해수욕장 광장에 휠체어 사용자도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바이마을이 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 2개소 조성, 화장실 규격 개선과 주차장에서 백사장과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 이동로 개선 및 백사장의 열린 관광 쉼터 2개소 조성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속초 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을 방문하는 관광 약자들의 편리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추진 사항입니다.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간 투자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조성된 지구에 대한 사계절 관광지화를 위해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 현황으로는 공공편익시설 지구에는 관리사무소, 샤워 탈의장, 공중 화장실, 주차장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롯데 리조트가 건립된 숙박시설 지구, 상가시설 지구는 상가, 매점, 관광휴양 오락시설 지구에는 해외수 풀장, 엑스게임, 해양관, 휴게소, 광장, 테마관광체험관, 기타 시설 녹지 등 6개 시설 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을 지역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이고 주민의 의견과 이익이 우선되는 사업으로서 일부 직접 시행 또는 민간 사업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거친 후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다 향기로 태풍 피해 복구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요동치 항에서 제1전망대 구간에 대한 복구액을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에서는 1억 6,900만 원을 확정하였으나 실시 설계 준공 결과 복구 비용이 10억으로 현재 롯데 리조트와 복구 공사비 비용 부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설물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부족분 8억 5천만 원을 이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홍보 마케팅 추진 실적 및 현황입니다. 2020년 추진 실적입니다. SNS, 동영상 플랫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운영, 크리에이터 유튜브 2회 제작과 속초 홍보 유튜브 영상 광고를 활용한 노출과 네이버 키워드를 활용한 노출 빈도를 높였습니다.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를 비롯한 5개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국내외 언론, 방송, 항공, 여행사, SNS 인플루언서 대상의 팬투어 실시와 비대면 박람회 참여, 관광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관광 홈페이지에 속초길 정보 콘텐츠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 올해는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SNS 이벤트를 통한 홍보와 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지속적 업데이트와 자체 유튜브 영상을 18회 제작하여 수시 게시하고 월간 매거진인 친절한 속초시를 제작하여 SNS 게시와 주요 관광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18회 속초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과 속초 사익길 영상 공모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로 이월된 사업인 지역관광교통 개선 사업으로 코로나 키드 제작, 통번역기 구입, 시외 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갯배 ST 3개소에 20대 동시 충전 가능한 스마트 기기 충전대를 설치하였으며, 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다국어 속초 관광 DB 구축과 사기연합 QR코드 제작을 완료하고 시내버스 43대에 대해 LED 다국어 안내 시스템 구축 등으로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독자 64만 명인 여행 전문 블로거인 초마드 활용 유튜브 동영상 제작, 네이버 검색 키워드인 국내 관광, 강원도 여행, 가볼 만한 곳 등 파워링크 검색 시 트렌드에 맞춘 계절별 상황에 따라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명인 등이 생산한 제품을 활용한 관광 홍보 물품 제작을 기획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른 국내 박람회 및
팸투어 참여와 동해안권 상생 발전 협의회 6개식은 공동 홍보 사업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 홍보 프로그램 제작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관광가 소관 축제 이벤트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도 개최 예정이었던 청초누리, 썸머 페스티벌, 수제 맥주 축제,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 청초 한이 축제는 코로나19 행사로 인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해맞이 축제와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 2020 음악여행 버팅 공연은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1월에서 7월 개최 계획한 해맞이 축제, 청초누리, 썸머 페스티벌, 수제 맥주 축제,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는 취소하였습니다. 이벤트 행사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9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포항 별빛 광장 무대에서 총 8회 예정으로 바다별빛 대포와 사랑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축제로 10월 개최 예정인 청초 한의와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는 코로나19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속초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시책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2019년 속초 해수욕장 운영 기간은 45일간으로 동해안 최초 야간 개장에 따른 대형 LED 조명 등 설치로 해변 쓰레기 감소 및 관광객 체류 시간도 증가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물놀이 안전 예방 활동으로 인명사고 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속초 해수욕장 운영 현황입니다. 개장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야간 개장은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철저한 방역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국 유일의 야간 해수욕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행정지원센터 및 화장실, 샤워장 신축과 안전벽 쉼터 조성, 야간 해수욕장 안정 운영을 위한 대형 LED 전광판 2기 추가 설치, 남문에서 외형치 해수욕장 구간 노후 가로등 교체, 해수욕장 중문 주변에 농구장 및 족구장을 신규 조성하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어린이 전용 야외 물놀이 시설을 설치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비 1회 4인이 동시 사용 가능한 야외 코인 샤워기 20 및 가족용 대형 파라솔 구입 등 방문객 눈높이에 맞도록 맞춤형 편의시설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한동의 특수재난대응단과 시임명구조위원 협업체계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20년 속초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적 및 2021년 운영 계획입니다. 2020년 안전관리 실적으로는 개장 전인 7월 2일부터 7월 9일과 개장 기간 종료 후인 9월 1일에서 9월 13일까지 수상안전요원을 속초 해수욕장에 3명, 외형치와 등대 해수욕장에는 각 1명씩 배치하였으며 개장 기간인 7월 10일에서 8월 31일까지 속초 해수욕장은 1회 3교대 35명, 외형치 해수욕장은 주간 2명, 등대 해수욕장은 주간 3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며 야간 개장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입니다. 기간 동안에 수상안전요원 44명을 속초 해수욕장과 외형치, 등대 해수욕장에 배치하고 코로나 대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초 요트 계류시설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조성된 청초 요트 계류시설을 올해 4월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척의 계류시설에 대한 요트는 8대, 모터보트 17대, 공용 5대로 구분 이용하고 있으며 6월 현재 계류시설 운영 현황은 요트 8대, 모터보트 5대이며 사용료는 1,100만 원입니다. 요트 계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류시설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관리 무역하는 속초 항내 요트 계류시설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이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계류시설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민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민자사업으로는 3개 사업으로 구 붉은대게 타운 부지 민자 유치 사업과 속초해변 케이블카 민간 제한 사업,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민자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구 붉은 대게타운 부지 민자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랑동 148-134번지 일원으로 부지는 2697제곱미터인 817평입니다. 유치 방법은 민간 제안을 통한 사업 계획 공모 방식으로 지난해 2월에서 5월까지 2회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제안 업체는 없었습니다. 올해 본 사업 부지에 대하여 6개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중 민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정례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속초해변 케이블카 민간 제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속초 해수욕장에서 대포항 구간이며 사업비는 491억 9,300만 원으로 전액 민자 투자 사업으로 사업량은 곤도라 하우스 2개소, 중간 기착지 1개소, 곤도라 80여 대입니다. 연장은 1997m이며 편입 면적은 25,610제곱미터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4월 관광가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20년에는 12월 건설 도시가 소관 도시관리 계획이 궤도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3월 안전총괄과 소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와 저희 부서에서 토지 소유자 등 의견 청취를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케이블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의 사유지에 대한 케이블카 사업부지 인정 사업으로의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속초 해수욕장 내 곤도라 하우스 부지는 시유지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시유지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으로 중앙투자 심의 대상입니다. 이에 민간 사업자에게 심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6월 중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보완 자료를 원주지방 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구 행정봉사실 철거 후 사계절 관광테마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1동과 정원 216명의 대관람차 1대이며 총 사업비는 92억으로 전액 민자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심의 의결 후 2021년 1월 민자 사업 협약 체결과 4월 구 행정지원센터 건축물 해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신축 건물 건축 허가를 5월 접수, 6월 11일 건축 허가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재건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설악동 A지구에서 D지구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설악동 지역의 재건을 위한 마중물 역할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64억으로 2021년 현재 사업비는 51억으로 이 중 올해 13억 6,500만 원은 미리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0년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자심의 의결, 올해 1월 개발구역 지정 및 실지설계 용역 착수 후 2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에는 재해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착수하였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으로 금강성 하늘 쉼터 및 핏골 산책로, 조교공원 조성 및 소공원에서 C지구 구간에 신규 교통수단 도입과 지구 단위 계획 변경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 전용 택시 운영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를 이용한 주요 관광지 투어를 위한 사업으로 개인 택시 3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운영 실적으로는 8월에서 12월 기간 동안 17대에 34명이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2021년 1월에서 4월 운영 실적은 2대 6명입니다. 7월 중 소규모 외국인 SNS 인플루언서 캠투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택시 운행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속초시 연 방문 관광객 수 통계 현황 및 집계 근거입니다. 관광객 집계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문 관광객 수는 2019년 1,700만 명, 2020년 1,200만 명이었으며
2021년 2월 말은 173만 명으로 지난해 2월 대비 10.2%가 감소하였습니다. 집계되는 주요 관광지는 설악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및 관광 숙박업소 등 52개소로 정확한 수치 산정을 위한 통계 방식을 이동통신사 및 신용카드 등을 기반으로 하는 KT 빅데이터 플랫폼 또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활용해 관광객 수 집계 및 동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통계 방식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 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비로 35개소 여행사에 2,520만 원, 2020년도에는 11개소 여행사에 184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21년 6월 현재는 집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속초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보상 기준에 있어서 수학여행 학교당 인원수 하향 및 1박당 보상금 증액,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의 인원 기준 하향 및 보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광 안내소 운영 현황입니다. 관광 안내소는 4개소로 해맞이 관광 안내소,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관광수산시장 관광 안내소입니다. 2019년 안내소 방문객은 8만 9천 명이며 2022년도는 4만 1,000명,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4월 말 기준은 6천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가 소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길 등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의에 앞서서 오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감사에 참고인 출석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참고인께서 출석하신 관계로 참고인을 입회토록 하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입회하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셨나요? 출석하신 참고인께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셨으며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들이 개인 일정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부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강정의원입니다. 질의 요청하겠습니다. 네. 어느 회계사님, 예. 참고인으로 채택된 회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장희 세무서님, 예. 연단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 속초에서 이장희 세무회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이장입니다. 예,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계사님, 저 강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양해 없이 참고인 채택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 제공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출석해 주신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인회계사로서 지역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고인께 작년 1월 공고되었고
현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되어 있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 외에 담당 공무원이 평가하기로 한 정량적 평가의 자문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년이 지난 일이므로 기억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기억을 되살리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일단 제가 여쭤보는 말씀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창고에는 지역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공인회계사이십니다. 평소 속초시가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보통 1년에 한 건 정도는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자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딱 그때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로 기억하시죠? 작년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저희 사무실로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두 분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예. 혹시 자문을 받으러 온 속초시 공무원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혹시 그분이냐 네. 여쭤봤더니 지금 계장님이 맞으시다고, 그래서 저도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뭐 계장님이 오셨던 창고에 걸로. 앉아 계신 계장님이 네, 맞는 네. 것 같습니까? 네. 그럼 그날 자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것을 자문했고, 뭐 오래전의 일이라 네, 기억은 네. 잘 안 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1년에 그 속초시 상담해 주는 거니 한 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공사업자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혹시 기본 그 재무제표 같은 거를 보실 줄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인이 뭐 당연한, 저희 회계사가 아니면 당연한 일이라서. 그러면 그 평가 요소는 크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는 뭐 이미 아실 테니까 제가 얘기할 거 없고, 정량평가는 보통 부채 비율이나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걸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업체에서 내는 서류를 받으면 어떻게 작성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회계사무실에서 도장 찍어준 거나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를 받아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자기 자본 비율이나 부채 비율을 계산해서 그 비율을 계산해서 평가하는 것도 좋겠다. 보통 뭐 정상평가는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정량평가는 점수를 계량화하기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많이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자문 당시 우리 속초시청 담당 계장님께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서 회계사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자문을 서류는- 구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서류는 크게 보여주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모지침서라든지. 아니요, 저 평가 요소를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네. 걸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가능한 한 그런 게 들어오면 조언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평가 요소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제가 오시진 예, 않으셨고요. 그러면 우리 회계사님, 제가 그 화면을 띄워서 우리 관광가의 공모지침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잘 보이시나요? 이 사업이 이제 1월 달에 이제 공모가 됐는데요. 신청 방법은 사업 계획서 등 신청 서류는 공모 지침서에서 정하는 작성 기준에 신청해야 한다라고 해놨고, 공모 일정을 보면은 3월 31일 이제 서류를 받았습니다. 업체로부터. 근데 우리 관광가에서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은 회계사님께 자문을 구한 날짜는 4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장 목명서를 제출했기에 아마 이 날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사님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는 이미 제안 업체들의 서류를 모두 받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공모지침서를 보면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광가에서 공모 당시 총사업비 대비 자기 자본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자기 자본 기준이라 해가지고 필요 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사님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재무제표상의 자기 자본을
어느 재무제표를 봐야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최근 기간의 대차대조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름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는데 그 재무상태표를 보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회계사님한테 드린 재무상태표를 좀 보실 수 있습니까? 네, 19년 12월 31일로 돼 있네요. 예. 네, 이 선정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좀 보고 계실 텐데요. 네.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자기 자본이 자본금 1,000만 원에 뭐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거 보시는 거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고 뒤에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네. 재무상태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등기부 등본을 보겠습니다. 944만 9,500원이 맞나요? 아, 자본 총계는 그러네요. 네. 예. 여기서 이제 그 다른 항목들 뺄 게 없으니까 944만 9,500원이 자본 총계이면서 자기 자본이라 보면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회계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평가 방법을 바꾸라고 자문해 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자본이 좀 뭐 이상한 얘기하면 자본이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는데 네. 이렇게 그 대개 법인 신설 초기에는 타인 자본이 없습니다. 타인 자본은 은행 차입금인데 그렇습니다. 타인 자본금이 0이면 저기 아까 표시에 띄워주신 자기 자본 비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다 계산 공식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평가하면 다만 단점이 지나치게 그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신생업체가 좀 유리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뭐 정성평가든 좀 보완을 하셔서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러면 신설업체가 좀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은 드렸습니다. 네. 아, 정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 그동안 우리 관광가에서 의회의 질문과 시민들에게 하는 답변을 보면 마치 우리 회계사님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 모든 면죄부가 되는 것 같은 발언들을 몇 번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계사님을 찾아뵙고 이쪽 회사의 제출 서류가 다르다. 이런 자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숫자를 저한테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네? 구체적인 뭐 이 회사는 네. 어떻고 저 회사는 어떻고 그런 숫자를 저한테 보여주신 적은 네. 없습니다. 그러면 요 방송 나온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각 테마시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속초시가 단답 자료를 내놨습니다. 속초시는 강정호 시의원이 제기한 공모마감 이후 정량평가 기준표가 생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안서 제출 기간 이전인 2월 28일 세부적인 배점표를 담은 평가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모 지침서에 명시된 총 사업비 대비 자기 자본의 정점성 항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마감 이후인 4월 7일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평가 방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문 마감 이후인 4월 7일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평가 방법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그 전에 평가 요소에 자기 자본 비율이 없었는데 제 말을 듣고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제 말을 반영한 게 맞죠. 근데 그 전에 자기 자본 비율이 평가 요소에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사님, 평가 방법을 바꾸라고 자문한 적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평가 방법은 저한테 애초에 뭐 이런 평가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네. 저한테 자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꾸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이런 자기 자본 비율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계산 공식을 알려준 건 맞습니다. 네네. 회계사님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초 공모 지침서에는 제한 총사업비가 이 회사가 92억이고 자산은 945만 원, 자기 자본 945만 원, 부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대비 자기 자본의 적정성을 당초대로 평가를 했다면 945만 원에 92억을 나누고 비율 100%를 곱하면 0.1%가 나오는데 회계사님 말씀대로 신설 법인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한 5일 정도 사이에 기업 활동이 없기 때문에 부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945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자본금 빼기 부채 해가지고 945만 원을 그대로 곱해갖고 100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하신 적 없는 거죠. 자기 그렇게 곱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라고 하신 거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곱하는 건 뭐 제가 보기 좀 공식이 이상하고요. 네. 자기 자본 비율이 중요하다고 저는 자기 비율만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 회계 비전문가다 보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정의가 저기 제가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여기서 틀린 얘기가 있나요?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재무제표 사유로는 자본금, 법정 준비금과 잉여금을 합계한 것으로 순자산이라고도 한다. 총 자산 중 자기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무 능력이 뛰어난 우량 기업이라고 한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이 예. 변호사님, 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정훈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은 또 우리 또 구만주 계장님 참고인으로 또 출석을 하셨는데 추가 질의 있으시나요? 예. 회계사님에 대한 질문은 없으시니까 저도 회계사님의 추가 질문은 없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회계사님에 대한 배석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주시는 게 그 회계사님에 대한 추가 질의 없으시죠, 의원님들은? 그럼 회계사님 지금 바쁘신데 저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회계사님은 지금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정호 의원님. 네, 우리 저 고만주 참고인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만주 참고인님. 연단으로 나오시고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예,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직과 고만주입니다. 네, 우리 저 참고인님 저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오늘 참고인 두 분을 채택을 요청을 했고 두 분 다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가에 요구한 이 문서가 뭐냐면은 정량평가 두 개의 항목이 왜 바뀌었냐, 뭐 때문에 바뀌었냐고 이제 요구를 했던 문서인데, 신용평가 부분은 전화로 통화를 해가지고 바꿨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의 적성성 항목은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자문을 구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지금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모지침서의 약간 미흡으로 인해서 저는 그것도 용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지침서에 이미 재무상태표를 요구를 했는데 재무상태표를 내지 않은 회사와 그리고 협약서, 그 다음에 투자 의향서를 낸 회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빨리 이제 회계사님의 자문을 받은 거로 보입니다. 근데 왜 평가 방법을 회계사님이 바꾸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까? 평가 방법을 회계사님이 바꾸라고는 주장한 적은 없고요. 아까 인터뷰 보셨잖아요. 방송 보셨지 않습니까? 예, 방송 보셨잖아요. 예. 자문을 통해서 바꿨다라는 게 그 회계사님이 평가 방법을 바꾸라 그래서 바꾼 게 아니라 그 자문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총사업비랑 그다음에 자기 자본이랑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당초 그 공모지침서에 그 총사업비를 적고 자기 자본의 조달을 적고 그다음에 그 자기 자본 조달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평가 과정에서 이게 자기 자본의 조달 계획은 계획일 뿐이니까 좀 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한번
자료로 정량적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신력 있는 평가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세무회계사를 찾아갔고 거기서 그러면 이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겠느냐 그랬을 때 회계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무 그거를 이제 제출받아서 평가를 네.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기자본 비율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들을 회계사님한테 자문받아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사님이 이 평가 방법을 이쪽으로 바꿔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서 이 평가 방법을 이렇게 바꿔도 되겠냐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 그러면 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마감 이후인 4월 7일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평가 방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방송사에서 좀 잘못 내보낸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 네, 말씀이면. 말씀을 드리면 그 평가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자문을 구하러 간 게 아니라 좀 더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자기 자본 비율을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공식력 있는 자료를 어떤 걸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을까 해서 자문을 구한 게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용 상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네. 총사업비 대비 자기 자본의 적정성에서 평가 방식이 바뀐 것은 네. 회계사님의 자문이 아니고 관광가 내부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희 추가 질의 없으시죠? 강정희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참고인께서는 예,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10분씩 하시고 질의 시간이 모자르신 의원님들은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부터. 계속 이어서 하실래요? 예. 그럼 강정호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수고 많으십니다. 예, 참 우리 속초시의 관광 제1의 도시 속초시의 관광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도 많고 하실 일도 많고 저도 그거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충분한 조언과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사안인 만큼 이 소중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속초시역장 관광 테마 시설을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는 서류는 좀 더 신중을 하셔야 되는 서류 아닙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감사 청구가 되어 있어서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례와 좀 위배되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이 사업이 이제 작년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작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이제 뭐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에서 지금 이제 접수가 돼서 뭐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익감사는 청구만 돼 있는 거지 감사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예, 있으니까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감사 중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다 제가 이제 우리 관광과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하고 이 속초시장 관련된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사안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번처럼 그 협약서의 내용도 바로 비공개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행감 자료도 줄 수 없다라고 바로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런 게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좀 정확하게 관련 규정을 좀 더 보시고 또 신중하게서 판단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가장 어렵게 오늘 창구인들 모셔가지고 이제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이 답변 전까지 참 머리가 많이 아팠던 게 뭐냐면 공인회계사 분이 속초의 관광 테마 시설을 유치하는 회사가 자본금이 튼실하고 경험이 풍부한 회사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와 맞지 않게 자본금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회사를 추천했을 리는 없다. 그런 방식으로 추천했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관광가에서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지만은 평가 방식을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바꿨다는 것은 맞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은 것이고요. 자문이 그분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자문해 준 것을 이 계획대로 반영을 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에 네. 아까 그분도 말씀하셨듯이 회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기자고 저희가 고민을 하다 총 사업비 대입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방문을 드렸더니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걸 그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뭐 참여자의 어떤 테마 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자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정성적 평가해서 뭔가 그것을 문턱을 낮춘다고 치면 그것에 대한 보완하려고 한다고 치면 정성적 평가에서 뭐 반영해도 되지 않냐고 지금 회계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신중을 구해서 그분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판단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문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속초시가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사를 낸, 그러니까 언론에 뿌린 내용이에요. 네. 자,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예. 총사업비 대비 자기 자본의 적정성이 아닌 자기 자본 비율을 적용해 평가하게 됐다. 예, 이 예.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저 평가사님, 회계사님의 지금 답변과 이거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장님, 네. 과장님 지금 증인이세요? 그 말씀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 아까 그 재무제표상의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어떤 이제 그 신청한 접수된 업체에서의 그 재무제표상의 자기 자본 비율을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자기 자본 비율대로 적용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적용 방법이 맞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기 자본 회계사님이 평가 방법 바꾸라고 말씀하신 거 없다고 얘기했고, 바꾸라고 그리고 과장님도 예. 회계사님이 평가 방법 바꾸라고 하신 적도 없고 예.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것이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왜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다르게 평가했다라고 언론에 냈습니까? 제가 자문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에 네, 과장님 받은 정확하게 결과에 대해서 읽으셔요.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 가지의 산출 네. 방식이 네네.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왜 바꿨느냐가 이제 시민들의 궁금증인데 여태까지 관광가의 해명은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민들도 의아했던 거죠. 왜 회계사님께서 이런 자문을 하셨을까? 근데 오늘 자문을 받아보니 오늘 발언을 들어보니 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속초시의 보도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회계사님이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회 기사님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건 맞습니다.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건 맞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총 사업비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을 어찌할 것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자문을 받았을 때 아까 회 기사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방식, 그 비율에 대한 걸 저희 실무팀에게 자료를 얘기를 했고 그 자료의 그 대입 방법도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실무팀에서는 그 저 방법으로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비율로 적용을 한 것이죠. 과장님, 우리 저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하지 않으신 거를 자꾸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계사님은 자문 내용의 평가 방법을 바꾸라고 자문해 준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재차 물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회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자문을 판단을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시네요.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거를 평가사님이 저희가 회계사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이런 게 대한 방법이 있다는 거를 말씀하셨다고 지금 반영이 되었다면 본인 말씀하신 것이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서 얘기는 했다고 제가 지금 회계사님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님은 평가 방식을 바꾸라는 자문을 해준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제가 자문을 아니, 받은 지금 거죠. 한 10분 전에 나가신 회계사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물었잖아요. 맨 마지막에도 평가 방식을 바꾼 거에 대해서 자문한 적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 그러셨는데 자꾸 그렇게 난 자문이라는 회계사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했다는 식으로 아니 말씀하시는 의원님 거예요. 자문이라는 게 저희가 가서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걸 자문이라고 그러지 자문이라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 계획 반영 변경까지 하는 것을 자문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게 회계사님이 평가 방법을 바꾸라는 자문을 해주셨냐는 물었고 아니라 하셨고 그럼 아닌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회계사님이 어떻게 평가 속초시에서 공모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전문가 입장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가서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평가 방법 바꾼 거는 관광가 자체 판단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네. 예, 자문을 아무튼- 받은 후에 받았습니다. 네,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차분히 감사 결과를 저도 좀 잘 지켜보고 그 결과를 본 후 저도 또 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강정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관련해서 아직도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혜정 의원님. 네, 지금 뭐 관광가 관련한 사업들 너무 많고 또 저희 의회나 행정에선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 같이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는 그 영랑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어떻게 진행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환경단체에서 저희 이제 강릉 지원에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어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사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공사 추진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행정의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 법과 규정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오늘 그 행감의 상황도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그 규정과 관련한 부분들이 참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모든 상황들이 이제 알고 있지만 서로 그 40억 예산 승인을 시에서 받은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이제 5월 6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두 시점 사이에 이미 많은 계약과 그리고 대금이 지급이 된 거 맞죠? 예. 총 한 얼마인지 말씀해 그 주시겠습니까? 계약 대금이 지출된 거는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지출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조달청에서 그 사안이 발생하기 의회에서 의결 받기 전에
조달청에서 계약자를 이제 선정이 되는 거 저희한테 권한이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조달청에서 계약금을 다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지출한 금액을 청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일단은 계약을 시작을 이제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 상황이 지금 한 50% 정도 그 상황에서는 지출이 된 걸로 지출이 파악이 되고 예. 있는데 한 21억 정도. 예. 이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예. 부교 예산이 총 한 24억인 거죠. 예, 부교 예산이 네. 총 24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수의 계약으로 한스 마린가 16억 5,500만 원에 예, 이 부교 예. 관련한 관급 자재가 이제 수의 계약으로 됐어요. 이 수의 계약 결정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사유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네.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교의 설치에 맞는 이런 자재를 한스마린 말고도 아마 꽤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거나 또 수입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한스마린과 수의 계약을 맺게 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부교를 그 자재가 특허 공법이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공법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공법상에서 뭐 사업을 할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공법들이 많은데 그 영랑호 부교 호수 위에 놓여지는 저기 사업 공사이다 보니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특허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허 공법으로 선정하기 전에 우선은 그것도 그러니까 그 업체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주식은 그냥 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용역사에서 네. 이제 어떤 모든 게 일반적으로도 사업을 할 실시 때 설계를 한 용역사. 그렇습니다. 용역사에서 이제 거기 어떤 제품들에 대한 거를 뭘 쓸지는 네. 저기 기본적인 건 어떤 설계서에서의 기본적인 네. 것을 제품은 이런 제품이 이런 거다는 걸 판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갖다 특허 공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써야 공사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또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그 특허 공법에 대해서 의결이 나서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실시 설계 업체가 네. 일단 그 부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한스 마린에서 나오고 있는 자재를 기본으로 그것이 그렇죠. 설계가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려 그 16억이나 되는 상황들이 한 업체 부교 설치의 24억 중에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그 한 업체와 그냥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미 그 용역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 글쎄, 평가에 있어서는 어떤 기본적인 여기가 요건 그 업체 네. 하나의 바탕을 가지고 한다라도 보통들은 다양한 부분들 몇 개 정도는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실시하게 되는 그 주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 정확히 이 용역 업체가 한스 마린이라는 데를 그냥 꼭 집어서 그 자재가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시는 물론 협의의 평가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그대로 그냥 수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 용역 설계사가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업체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판단하에 선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순진하신 예.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부분들에 예.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교 그 하나를 놓기 위해서도 시에서 여러 그 호수가 있는 우리와 네. 다르거나 비슷한 부분들을 다니셨어요. 예. 그러시면 거기에 있는 그 다리들은 어떠한 부분으로 되었는지 그럼 어떤 업체의 어떤 제품들을 쓰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하시면서 그냥 용역업체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까? 그런데 그 용역 업체가 그 업체만을 결정할 때까지는 단순히 저희가 자료를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지만 몇 개 업체 거 받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용역사 선정하는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 부서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그 건설도시가에 있는 위원회에서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이 네. 업체를 갖다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뭐 의원보다 당연히 계약에 대해 많이 아실 거고 이런 부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도 있는 상황들인 거고 그리고 용역업체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 한스마린이라는 하나의 업체만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한번 다리들 이렇다면 저는 만약에 개인으로 한다면 쫓아다녀 봤을 것 같아요. 이런 자재 저런 자재 이 상황들은 어떤지 어떤 비교가 가능한지 어떤 우수성이 있는지 가격의 효율성은 어떤지를 보시고 그렇게 해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업체와 우리가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그냥 지금 용역업체가 그냥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그냥 받아서 우리는 했을 뿐이다라고 아니 말씀하시는 근데 거 의원님 그게 저희 부서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특허공법위원회에서의 전문가들이 의견 해주신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이 의원님. 하셨는데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스마린 하나 올려서 한스마린 제품이 지금 좋고 나쁜지는 모릅니다. 다른 몇 개 사업체의 용역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그 예, 자료를 그렇습니다. 좀 주십시오. 예, 한스마린 드리겠습니다. 말고 네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던 예, 자료 네, 말씀하시는 심의위원회 거죠. 말씀하셨던 건 용역업체가 한스마린을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아니, 죄송합니다. 앞서서는 제가 하셨거든요. 최종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었고 제 지금 기억에 네.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공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이제 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공법에 대해서 네. 그 공법이 한스마린 하나만 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 지금 자재잖아요, 네, 이 부분이. 네. 그렇죠? 그 공법을 쓰고 있는 예. 것에 대한 자재가 들어가는 지금 문제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 네, 그리고 네. 위원회에 올렸었던 것들 네. 좀 추가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이후에 네.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예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랑호 생태 탐방로 사업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부교공사와 관련해서 총 한 21억 정도 지출이 됐는데 한스마리라는 업체에 총 16억 정도의 반급자재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에 대한 이제 이유를 이제 질의를 하셨고 그 심의위원회가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 예. 속초시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때 그 심의할 때 당시에 심의했던 네. 업체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네, 과장님.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가가 일이 많죠. 네, 예. 할 일이 많습니다. 네, 할 게 많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이 그 해외를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동해안 쪽으로 주력으로 많이 오시고 그 중에 이제 중심에 속초가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속초로 올인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하여튼 저기 어디나 대도시에서의 인접할 수 있는 시간적인 교통량 시간적인 여유 때문이라도 우선은 가장 선호하는 게 수도권이나 남양주 쪽 경기도권은 예, 속초를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해졌죠. 네, 맞습니다. 네. 어디를 가나 아무튼 그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용이해졌고 더군다나 저쪽 서쪽으로도 전라도 쪽이나 또 동쪽으로는 경상도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더 용이해질 것 같고 인근 지자체에다가 많이 뺏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저기 이건 속초 고성 양양의 인근 지역이 다 뭐 이게 한 권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낮에는 이제 어디 인근에 있는 양양이나 이 고성 가서 좀 쉼을 하다. 최종 거의 보면 다시 숙박이나 이런 것은 생성해야죠. 다시 속초로 상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열린관광 환경 조성이 이제 21년 6월 달로 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속초 해수욕장하고 아바이 마을을 네. 했는데 무장의 도시로 이제 가는 길목이죠. 네. 관광도시 속초시가 다 무장의 도시로 이제 다 성장을 가면은 이제
좋겠는데 어떻게 무장애 도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속초 해수장과 아바이 마을에 대한 어떤 무장애 환경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강원 강원 연구원에다가 네. 저희 속초시 전체 관광지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속초 해수장과 아바이 마을 외에 그 관광지마다의 어떤 것들이 담겨져야 되는지를 지금 강원 연구원에다가 이제 용역을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추진 과제로 해서 그걸 좀 예. 그럼 이제 그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도 21년 5개년 계획이 네. 이제 마무리 단계 돼 있고 네. 이제 그 관광 투어 형태로 이제 팸 투어로 하고 또 그 지역에 이제 관광 교육 지원 이렇게 나간다는데 그걸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가 있나요? 이제 5개년 사업을 해서 이제 이제 어떤 관광 지역의 나름대로는 이제 시설에 대한 정비와 이제 상반 초에는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관광 시설에 부족한 것에 대한 정비를 했다고 하면 2021년부터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올해는 어떤 이제 그 어떤 의식적인 그런 문화 어떤 관광 방문하는 관광들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편리함과 이런 걸 다 제공하고자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기본적인 의식 개선, 요 관광 조직 단체 속초에 거주하는 그 이제 뭐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도 이제 의식적인 개혁도 변해서 내년부터는 스스로가 이제 업체들이 조직들끼리의 연계된 어떤 방향을 관광에 대한 방향을 좀 정립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올해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 택시 기획 운영을 하고 예. 그 테마 10선에 관계된 그 지자체들하고 각 공용으로 예. 이제 연계 사업을 예.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딱 저희 자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권역에서의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평창, 정선, 강릉, 속초 이 권역이 같이 연계돼서 상품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강력 투어 상품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사업이 다 종료가 됩니다. 예. 아무튼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도 지금 예. 용역에 들어가 있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무장애 도시로 갈 수 있는 길목을 펴주기 바랍니다. 네. 바다 향기로가 이제 태풍 피해로 예. 지금 구간이 지금 반쪽이 다는 이제, 예. 아니고 이제 구간이 지금 예, 그 예. 지나지를 못하죠. 이렇게 외용지 지금 항에서 다 열렸나요? 아닙니다. 외용지 항에서 1전망대까지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아예 폐쇄한 상태고요. 네. 저기 그럼 외용지 복구 해수욕장에서 작업을 이제 언제 합니까? 지금 이제 부족 예산이 이제 있어서 이해충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이해충이 반영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예, 설계는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그 구간이 롯데 리조트에서 예, 저희한테 기증한 예.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렇습니다. 그 롯데 측하고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롯데 본사를 부시장님이 가셔서 우리 네. 어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들어가는 총 사업비 10억에 대해서 전액을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준공한 후에 줬으니 처음부터 이제 그 설계 과정에서 보면 이제 제대로 조금 그렇죠. 비용을 수납을 최소화시키려고 받을 당시에 예. 조사를 해서 안결하게 받아야 하는데 이게 태풍만 왔다 하면 그쪽 부위가 지금 예, 다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그래서 어떻게 저기 롯데 리조트 측을 이끌어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은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그 대표가 저희 시장님 한번 방문하겠다고 지금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논의를 하러 오겠다고 거기까지 저희가 해서 저희는 전액 네. 10억에 대해서 다 이제 롯데 측에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총 사업비가 169만 아니 1억 1억 6,900만 원. 예, 예, 네. 국비는 8,400만 원이 확정됐고요. 예, 예. 네. 하루빨리 또 복구는 해야겠죠. 그래서 추경이 반영되는 대로 먼저 네, 복구를 네. 하고 나서 이제 롯데 리조트 측하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그 혜택을 준 만큼 저희 그 지자체도 롯데 측에서 양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 이용객들도 그 롯데 리조트의 이용객들이 많이 거기 그 바다 향기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본덕을 치면 그 고객 편의 차원에서도 롯데 리조트의 책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랫동안 그 청초 요트 개량 시설이 예, 예. 이제 도에서 한동해 분부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속초시한테 넘겼잖아요. 예, 예. 근데 관리를 안 하다가 이번 21년도부터 관리를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 수입이 들어오겠다는 건가요? 자료 주신 거는? 자료 주신 예. 거는 예. 예약인가요? 예약 21년 현황입니다. 5월 현재까지 예, 예. 지금 그러면 예, 예. 계류 신청이 요트가 8개, 8대. 예. 보트가 5개, 5개. 13개가 지금 네. 사용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계류를 했습니다. 요트들이 아. 이제 다 들어와서 이제 계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계류 상태에서 지금 예. 계약은 돼 있는 상태예요. 다 이제 그 저기 사용료를 예. 납부를 해야지만 이제 요트 같은 경우는 1년치, 보트 같은 경우는 6개월치를 그 사용료 사용료는 그러면 상납. 우리 시로 아닙니다. 이게 그 이 도로 관리청이 갑니까? 그 강원 그러니까 도지사기 때문에 시 도지사기 때문에 도 세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예. 그 관리는 관리는 저희가 우선은 12로 기간제를 채용을 했습니다. 4월부터. 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내년도 2022년도 사업에 예. 이런 관리와 시설에 대한 비용을 이제 강원도에다가 지금 요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 참 부적절하다, 그쵸?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비하고 시설은 해줬지만 그래도 거기에 시설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예. 그럼 도에서 내든지 사용료에서 거기서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 그 사용료는 도에서 받아가고 부대 비용은 시에서 낸다는 거 그건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적극 예산 반영을 위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도권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2018년, 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 뭐 강릉에 KTX가 연결된 부분도 있고 이제 관광객들이 여러 관광지로 이제 분산이 돼서 관광객 숫자가 좀 줄어드는 영향도 있는데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지 관광지 기반 시설 확충으로 수도권 관광객들이 다른 지자체를 선호하기보다는 속초로 올 수 있게끔 좀 관광 사업에 매진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바다 향기로 우리 길이 지난해 태풍으로 망가진 이후에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나왔는데 예, 지난 5월 13일 날 롯데 측의 공문 발송을 통해서 전액 복구비 부담을 요구했지만 잘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근거는 문서는 안 하지만도 이제 전액 비용 부담하기는 본인이 제그 맞아요. 이게 조사에서는 어렵다. 법적으로는 기부 체납 시설이 돼서 관리 책임은 속초시한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로는. 그렇지만도 이제 설계를 해보니 이제 예. 그 업체 측에서 이제 그 이제 기부 체납하는 그 롯데에서 예. 처음부터 이제 공사에 대한 어떤 게 조금 더 그러니까 현재로는 향후 계획이 2차 추경 때 공사비 전액을 예. 시에서 부담을 하고 추후에 예. 그 복구 예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대한 거. 예. 안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조금 더 저기, 지금 예. 바다 향기로 복구 안 된 거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건 저희가 맞는데 이제 롯데 측에서 안 주면 어떻게 안 하시려고 된다고 치면 이제 법적 대응까지도 갈 계획입니다. 법적 내일 것이도. 그래서 빨리 복구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트 계리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 국가시설로서 사용료를 이제 강원도에다가 내고 다시 보내주질 않나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찾아봤더니 항만법상에선 작년에 이제 예. 저희 관리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예. 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는데 예. 작년에 이제 그 지방관리 무역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제 비용 부담이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예. 이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환동의 본부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거는 자기네가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거는 운영비에 대한 거는 이제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는 이영선 의견이어서. 의원님이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적이 틀린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사용료는 국가가 징수를 하고 예. 거기에 대한 운영 부담은 속초시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그 부담이 그 운영비 부담이 돼서 그 시설을 계속 방치하면 속초시가 욕먹지 국가가 욕먹지는 그렇습니다.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예. 좀 사용료 징수가 속초시에 수납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장시간 질의답변 응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케이블카 관련돼서 좀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2년 2월 이제 민간업체 첫 제안으로 시작된 이제 속초 해변 케이블카 사업이 최초 당시에는 350억 원 투자로 이제 제안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선화지 확보 문제로 계속 난항을 겪다가 이제 업체 측에서는 지금 90%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행 사항을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체 측에서 이제 전체 그 면적 중에서 이제 본인 사업 제안자가 이제 그 일반 사유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요건이 70% 이상은 확보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사업에 이제 그 할 수 있는 게 진행이 될 수 있어서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4월달에 저희한테 관광지 안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작년 12월달에 도시계획 시설로 교통시설인 궤도시설로 이제 건설도시가에서 이제 결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재해 영향 평가는 다 끝났고, 근데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그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지금 검토 보완을 요청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총 사업비 중에서 이제 저희 해수욕장 관광지 내에 이제 곤도라 하우스 하나가 한 개소가 이제 시우지 내에 네.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 시우지까지 소요되는 비용 부담까지 포함을 하면 200억이 넘기 때문에 중앙 투자 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요, 과장님. 곤도라하우스 건설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지금 현재는 속초석장 내에 어디입니까? 정문을 들어와서 그 전에 해수욕장 내 화장실 하나 있었습니다. 북문 쪽 네. 그쪽 그 안쪽이 그 속립 내 그쪽. 그러면 곤도라하우스 있습니다. 설치가 되고 출발 지점은 지금 해송에 있는 부분을 일부를 절개해서 한다라고 계획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근처인가요? 절개라는 게 이 해송이 네. 지금 있는 부분 일부가 일부 구간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출발할 예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받고 나면 이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200억 이상이어서 이제 절차를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재 자 그러면 저기 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설명은 제가 매번 질의 때마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짧게 좀 여쭐게요. 예. 이 업체가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인가요? 사업 시행 능력이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뭐 이제 그 제가 자세히 자료를 검토하진 않았지만 그 은행에서의 그 총 투자 대비 지금 현재 저희한테 판단된 총 사업비는 그냥 그 저기 산 전체 당초에 530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토지 저기 그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매입 비용이 좀 저기 줄다 보니까 현재 한 49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100억 정도는 본인 자산이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은행에서 어떤 그 투자 이제 그런 어떤 신용 평가 등급에 의해서 이제 가능한 걸로 뭐 그렇게 지금 저희는 이제 자료상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네.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 확보와 관련돼서도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좀 도움을 주시고 시장께서도 국회에 다니시면서 많은 건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업자의 의지가 있는지를 일단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선화지가 한 90% 이상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사업 시행 전에 예,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히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 이들이 최초 제안을 할 때와 지금 2021년도 환경은 달랐는데 연초에 뭐라고 이분들이 언론에 내냐면 내년 2월 달에는 이제 중국 목표로 상반기 착공 계획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먼저 내버렸어요. 자, 언론에 내기 전에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했고 주민들과 어떤 소통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인근에 예전에는 그 리조트 이제 선화지 확보하면서 리조트와 관련된 좀 어떤 문제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근의 출발 지점에 아파트가 벌써 건설이 되어 있고 2차가 또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 주변 그 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의 어떤 사생활 보호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대가 많고 선화지 인근 주변의 토지주들도 이 사업은 반대를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오셨고 어민들께서 외용치 어촌계
위원장께서도 내가 저번에 그 말씀을 전달해 드렸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냐. 그랬더니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반대라는 의견을 오늘 행감 전에도 또 다시 확인을 했어요, 제가. 혹시라도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렇다면 지금 사업 추진 의지만 있는 거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이제 행정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절차상에서 이제 시간이 이제 저기 가고 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있는데 그 이제 사업자 측에서는 본인은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최소 이제 선화지가 아닌 이거 저기 기둥이 서야 되는 그 예. 필요 토지에 대한 것들은 이미 토지 소유자와 거의 다 협의가 돼서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드렸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이제 그러면 왜 상반기 중에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상반기 중에 왜 착공이 안 된 거죠? 그 이제 행정적인 절차 절차인 때문에 그런 거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절차가 분명히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 보도를 먼저 해버리고 지금 절차가 계속 이행되는 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상반기에 안 되는 거고 상당히 내년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내년 2월에 그 준공한다라는 그 보장도 없고 주차 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대안이 구두상으로만 됐고 지금 대안이 지금 나온 게 없는데 근데 그거는- 주차 시설이 예, 예. 지금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주차 시설이 내년 2월까지 되냔 말이죠. 그리고 속초속장에서 출발하는 지점 이분들이 얘기했던 국민여가 캠핑장 그 부분 대안으로 요청했었는데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아예 접수되지는 않았었어요. 접수되지 예, 않았잖아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 의견이 분명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계획이 안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그 저기 주차장에 절차만 대한 계속 거는 얘기를 하고. 주차장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 시설 궤도 시설로 결정이 될 때 이제 건설 도시가에 네네. 그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케이블카를 운영하려고 하면 네. 도시계획 네.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자고 치면 이 주차장이 조성이 돼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인가가 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지금 있습니다. 주차장 예.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지금 이제 네. 아직 우선은 과장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절차 이행 관련돼서만 예. 말씀을 예, 저한테 예.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이 업체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이외에 예. 절차적 기간이 지금 필요하다는 건데 그 이외에 지금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케이블카가 들어서는데 업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속초에 짓고 있는 대규모 그 건설 현장에서 왜 분쟁이 자꾸 일어날까요? 절차가 하자가 없었지만 주민들과의 어떤 이런 피해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들이 그 업체에다가 주민들께서 계속 이의 제기하고 항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계속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해양과 관련된 민선 7기 들어서서 민자 유치 사업으로 안착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궁금한 이런 사업을 저는 좀 의문이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의지가 네.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 이제 업체는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뭐 사업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의견은 우선은 뭘 하더라도 네. 어떤 민원은 다 해소가 돼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민원 과장님께 해소가. 지금 과장 교수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런 게 해소가 되면서 사업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사업은 뭐 지금 절차상 절차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은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민원이 먼저 우선이 되면서 주민들께서도 케이블카 유치를 위해서 시에 건의하는 형식이 됐었다면 오히려 민하고 관하고 특히 민자로 지금 사업하는 이 사업체 측하고 정말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됐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몇몇 사람들만 지금 나서가지고 해양 케이블카 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일부 그걸 유치를 추진했던 분들도 전혀 소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뭐 공청회 한번 안 열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불만 사항이 많고 정작 그 선화지 그 인근에 있는 유영지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고요. 자, 제가 지금 1분 남았는데 짧게 또 말씀드리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향기로 관련돼서 지금 롯데리조트 측하고 시의 입장은 첨예하게 좀 대립되고 있죠. 롯데리조트 측에서는 시에서 정밀 진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부분은 계속 자기들이 이제 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관련된 건 어떠세요?
이제 서로 상대가 이제 의견이 달리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기부 체납할 시점에서 이제 그 이 용역 이렇게 정확한 정밀 진단이 이제 안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어떤 기둥 보강 같은 것도 지금의 현 이런 재질을 쓰는 게 아닌 더 이제 우리 저희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거 재료 자체도 그런 걸 썼어는 거기에서는 파도의 영향을 위해서는 이것은 예측 가능했다. 일단 과장님, 예.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만 듣고 좀 일단 끝내고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중이시니까 예, 답변 계속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거 자체가 이제 기둥부터도 이제 실사업 자체에서의 조금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게 저희 입장인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 이제 거기서는 나름대로 본인들은 이제 그 업체 측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니 그것도 어떤 뭐 그 자연 재해로 인한 것이 인 것을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지금 부담을 전액을 요청을 했더니 이제 뭐 어떤 그 업체 측에서의 어떤 재정난의 어려움으로 이제 그저 전액은 어렵다. 이제 그게 이제 업체 측의 의견입니다. 예. 예,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변 케이블카 관련해서 사업 부지 내 선화지 확보 문제라든지 주민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사업이 벌써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그런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한 제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 대한 과연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느냐,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러한 또 의구심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주차장 문제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지적을 지금 해주셨고, 바다 향기로 복구공사 관련해서는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지금 다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부 체납 시점에서 정밀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롯데 측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복구 예산에 대한 전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일단 2회 추경 때 자체 예산, 우리 속초시 자체 예산으로 복구를 한 후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마지막에 소송까지도 불살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 질의 강정호 의원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발언을 끝내고 나니 미처 하지 못한 발언이 있어서 좀 추가 시간을 요구를 했어요. 과장님, 평가 방법이 이제 정량 평가 방법 중에서 자기 자본의 적정성 부분은 이제 평가 방법이 바뀐 거고, 신용 평가 부분은 배점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가 방식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꿀 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그게 기준이 어느 법을 딱 준용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 속초해수장 관광 테마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적용하는 게 준용이 아닌 인용을,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어떤 방법을 가야 될 것인지 하다가 뭐 처음엔 저희가 민투법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투법을 가려고 하니 또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의 이런 게 이제 걸림돌이 있기에, 그래서 이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일부를 인용을 해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제 관계 부서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딱 뭐 이걸 해야 한다고 뭐 법률적으로 나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판단 방법, 평가 방법은 바꿀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한 번이라도 시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항상 변명으로 이렇게 일관하시고, 지금 저는 이 사업을 작년 4월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 봅니다. 6월 8일 날 제가 시정지문하고 10일 날 부서 행감을 하고, 그 다음 날에 평가 방법 바뀐 게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그때 실수했다, 몰랐다 이러고 지나가면은 아무 일도 아닌 게, 지금 과장님의 그런 일관된 변명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규정에 맞게 하셔야죠. 지금 계속 그렇게 궤변으로 늘어놓잖아요, 지금 또.
아니 의원님 저기 법이 어찌 저희 보고 지금 뭐 어떤 그걸 왜 바꿀 수 있냐고 아니, 하는데 예. 우선협상자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우선협상자 정하는 방식이 어디 있냐고. 저희가 관광진흥법에 관련- 있어요 그런 게? 관광진흥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 우선협상자 정하는 거는 예, 예. 지방계약법에 있는 행안부 예규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말고 어디 또 아니,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자꾸 그렇게 안에서 말씀하지 마세요. 과장님 한 번이라도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시민들에게 진실을 구하라고. 계속 그렇게 거짓으로 일관하지 말고. 제가 무슨 거짓으로 말씀드립니까? 저희가 하는 신뢰되지 말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겁니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계속 잘못을 모르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제가 무슨 거짓말 했습니까, 의원님?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아 이 자세가 지금. 저는 제일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는데도 계속 증거가 나오는데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꾸? 자, 서로 좀 자제 좀 해주시고요, 의원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 결과 보고 평가 방법 누구 때문에 바꾼 건지 누구를 위해서 바꾼 건지 제가 끝까지 의원님 그런 확인할 식으로 거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평가 방법 왜 바꿨어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저 잘하려고 바꿨습니다. 더 잘하려고 누구를- 바꿨습니다. 평가 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그럼 받았는데? 의원님 그거 아니 저희가 어찌합니까? 그 평가 방법을 저희가 바꿨을 때 누구를 위한 걸 저희가 어찌합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과장님도 저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낮추시고 침착하시고. 예. 자,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아무튼 감사 결과 보고 끝까지 확인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강경원 의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현재 이 사안은 감사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보고 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경원 수고하셨고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앞서 저희 존경하는 이제 그 김명길 의원님께서 관광 케이블카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하실 부분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저는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회기반 시설을 위한 이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그 지자체가 자체적인 어떤 재정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네. 부분. 네. 그러면 이 유치 시에 사업 제안서는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뭐 저희 관광지 내에서의 뭐 여건들도 현재까지 있는 여건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일단은 사업 제안서를 내놓는 그 사업체가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가 아주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뭐 재정적인 것도 가장 네, 사업 중요하죠. 제안서는 예, 예. 페이퍼 컴퍼니들이 다 어디를 가서도 다 만들어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문부에서 그 사람들은 한번 이거 타이핑 한번 안 해도 좋은 상황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제안서가 네. 얼마나 실행 가능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죠. 자, 한번 그럼 잠깐 이 GNC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체의 사실은 그 재무상 그리고 이 관련한 사업 추진 실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전문성의 부분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예. 계속해서 이 지금 손실금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은 해마다 그냥 누군가 1인분의 인건비가 그대로 올라가서 다시 인건비 정도의 운영비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이런 결손들이 계속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출액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회사 등기부 등본 보셨죠? 아니 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확인 안 하셨나요? 예, 예. 이 회사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네, 결과 한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걸로 나와요. 안 하는 게 없어요. 부동산, 관광업,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런 사업들 하나도 하지 않은 지금 그냥 페이퍼 컴퍼니로 남아있는 단계예요. 저희한테 2014년, 13년부터 이야기 돼가지고 맨 처음 사업 제안서를 냈다가 그쵸?
작년 이제 4월에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낸 것 같은데 그 사업 계획서 혹시 두 가지 비교해 보셨나요? 저는 안 예, 하셨어요? 저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실무진에서는 중요한 그랬을 거를 거예요. 예. 근 8년 정도 되는 상황들의 여건이 바뀌었고 저는 거기에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10인승 곤돌라를 하시겠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 곤돌라나 이런 케이블카를 저희 뭐 설악산처럼 또 특수한 경우 말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여수나 기타 등등의 상황들을 보면 커플이 있으면 커플 하나가 그냥 하나를 타게 되지 여러 그룹들을 태우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시대를 읽고 있지 못하다는 게 하나도 아마 사업계에서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보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재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재무 상태는 부채 총계가 마이너스 4억이고 자본금 1억에 결손금이 5억 1천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적 그냥 운영비만 아마 매번 그렇게 누적돼서 갔던 것 같은데 자, 이 업체가 이렇게 케이블카를 가지고 저희 지역을 근 10년이 되는 상황들에 이러고 있는 동안 실행력은 하나도 뭐가 변하지도 않고 뭐 이 부분에 상당한 어떤 그 전문가인 것처럼 했지만 받아보셨죠? 그 이분들에 대한 평가서, 사업 실적 아무것도 없는 거. 관광가에 다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은 사업 제안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 업체가 지금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공사 중단 만약에 시작해서 한다 그러면 엄청난 큰일이 좀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네. 아래를 조금 더 하십시오. 네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주차장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이분들이 한 457면 확보 더 하겠다. 해수욕장 1주차장, 뭐 대포항 1주차장을 2층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 축조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건 저희 쪽에서 판단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네. 모르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네. 의하면 축조를 금지하는데 공유재산의 연구시설물 축조할 수 없는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시행령에.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여기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면을 확보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0년 동안 본인 사업자가 20에서 그것도 30년 동안 운영하다가 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을 이분들은 사업계획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다르게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 457면 확보해서 결국은 주차비로 이 부분 사업비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전혀 규정과 다른 지금 꿈들을 꾸고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상황들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주 많은 과가 여기에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하고 계신 거 이제 저도 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관련 근거들, 규정들에 맞춰서 예. 충분한 어떤 그냥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어떻게 한 자료를 내라 그러면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다 이분들이 내놓은 자료의 전부인 건데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예. 이 사업 제안서가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예. 자산 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주차장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네. 규정을 알고 이분들이 자기 계획에 대해서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논의를 좀 이 사업에서는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뭐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네. 관련된 부서까지도 네. 함께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유치원은 가장 중요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네.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요. 충분한 검토가 네. 있지 않고 앞서서 나가는 것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 회장님 수고하셨고 또 추가 질의가 아까 없다 그러셨는데 또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자, 케이블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유혜정 의원님 말씀
계속 이어갈게요. 네. 우리가 의회에서 이 업체가 용역 결과를 설명을 할 때 용역 내용, 과업이 전혀 바뀐 게 없이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케이블카가 1년 연중 운행 횟수가 대략 얼마쯤 될 건지, 해상 환경과 관련된 부분, 우리 지역에. 그래서 그 운행 일수, 대략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시에서 뭐 기부 채널을 받아봐야 고물을 받을 거고, 이런 부분 뭐 준비성이 상당히 좀 없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사진을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설악동이 침체에 눕혀서 언제쯤 이제 또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침체에 눕혀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걸 알고 있고, 설악동 재건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화채마을 그 도시재생 사업도 지금 공모가 들어간 상태고, 이 맞물려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호텔 부지와 이제 콘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곳은 정말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기 참 마음 아파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자, 이런 건축물들이 이제 건축과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할 거예요. 이런 건축물들이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좀 시행을 해서 이런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이 업체 측에다가 우리가 어떤 강제 이행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겁니까? 그리고 설악동 재개발 용역에 고층 그 완화해 달라는 그 의견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이제 민원을 받고 접수를 받아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이제 결과물이 도출해 내실 텐데,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층고 완화시키는 거는 이제 우선 저희 지평부에서는 네. 그게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분들이 뭐 거의 뭐 다수의 의견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은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충 거는 주민의 이제 의견을 받아서 이제 용역에는 좀 정밀하게 그렇습니다. 뭐 진단을 하겠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건축과에다가 제가 미리 예고를 하고 이제 할 건데요. 온천 호텔 지금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관광과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네. 빨리 어떤 저기 정리가 돼서 이제 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걸로 예. 인한 어떤 그 우리 설악동 재건 사업과 같이 연계한다고 네. 치면 어떤 설악동을 살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참 클 텐데 그게 네.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저희도 지금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저희는 그 안에 그냥 온천공이 있어서 네. 그것에 대해만 그 온천공이 있는 것에 대한 것뿐이지 그 외에 저희가 어떤 절차를 자, 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제가 그 설악동과 관련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관련된 민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속초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작할 때는 상당히 야심차게 시작을 합니다. 민자 사업이 특성상 수익 창출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수익 창출이. 자, 허가 낼 때는 정말 장밋빛 청사진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으로 계속 방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광과뿐 아니고 이런 허가 부서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된다. 지금 속초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체리온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와 맞물려서 이게 기회다 싶어서 정말 무자격 이런 업체들이 많이 뛰어든단 말이에요. 이 이미지 지금 설악동 전체로 봤을 때 아주 신축 건물, 그러니까 신규로 지은 아주 최초의 건물이에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 2년여 전에.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일자리 창출해 주겠다고 그래서 주민들 몇 분 고용하고 스스로가 나가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은 그 뭐 다 한 것처럼 지금 결국은 문 닫았잖아요. 건축과에 질의할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민자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면밀하게 잘 살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숙박과 관련된 부분들, 콘도, 이런 호텔, 그 고도 이제 완화 이후의 시점에 뭐 착수하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업체 측하고 계속 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안전지다 결과 위험물로 판단된다면 이런 것도 다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저 건물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관련 법이 있어서 네. 매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주가 개인이다 보니 그네들에게 저희가 이제 어떤 법적인 이런 사항이 있으니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하라고 문서만 시행할 수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시행하는데 방법이 없는 얘기죠. 그게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강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그러니까 없으면 네네. 상위법이 없으면 상위법에 지금 우리 건의를 해야 되고 네. 우리가 그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로 명시해야 되고 예, 예. 이런 절차를 우리가 자꾸 찾아봐야 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네.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 우리 그 해수욕장 그 관광 테마시설 건물 옛날에 박물관 있었잖아요. 예. 그 원상복구가 안 돼서 강제 이행 명령 그 소송 붙었는데 네. 그 진행 중에 건물 부신 거 아닌가요? 그 진행 중이 아니라 그 업체에 이미 다 그 비용 부담에 대한 게 예. 판결이 이제 뭐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업체에 다 가서 부담을 부과를 했는데 예. 그 업체가 법인이다 보니 예. 아예 없어서 지금 이제 체납으로 남아 있죠. 세수입. 그 이미 다 체납으로 들어가나요? 예, 체납으로 세수입 그 자료도 체납으로 자료도 들어가는 하나 것 좀 같습니다. 주세요. 그 예.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로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